이번 시간에는 2024년 3월 고2 학력평가 13번 문항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입니다. 보기의 기역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내용을 살펴보면 파생어는 어근의 접사가부터 이루어진 단어이다. 파생어에 대한 설명이네요.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형태의 단어의 구성을 파생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생어 중에 어근에 특정한 뜻을 더하여 접사가 이루어지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를 한정접 접사라고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풋사가는 어근 사가 앞에 아직 덜 익은이라는 뜻을 가진 접사 풋이부터 이루어진 단어이다. 또한 파생어 중에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가 부터 이루어진 단어도 있다. 그래서 품사를 바꾸는 접사는 지배적 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정접 접사와 지배적 접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명사 웃음은 동사 웃다의 어근 웃에 접사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로 품사를 바꿔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배적 접사가 붙지 않은 친구를 찾으세요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답은 체크되어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일찍은 부사입니다. 일찍 일어났다. 뒤에 동사 부분을 꾸며주거나 형용사 부분은 꾸며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찍이 나는 글을 본 적이 없다 하면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 이 친구 역시 용언들을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품사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2번도 함께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라는 건 명사, 마음껏 먹었다 하면 이제 용어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사에서 부사로 품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리다는 동사에 개가 붙어서 명사의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품사를 바꿨다. 그 다음에 높다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높이다는 동상이 아니라 동사라고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웠죠. 이거는 이제 높이다라고 해서 사동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슬기롭다는 명사에 슬기라는 명사에 슬기롭다는 형용사로 형태가 바뀐 품사가 바뀐 경우다라고 정의를 하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답은 1번으로 체크하면 될 것 같고 해당 문제에서는 저희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요소들을 조금 더 설명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의 형성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단어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일어와 복합어의 구조인데 단일어는 어근 하나로만 구성된 형태, 그러니까 하늘, 강, 바다 이런 친구들을 단일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복합어는 하나의 어근 이외의 요소가 추가로 결합된 형태. 그래서 어근에 다른 요소들이 붙은 형태를 복합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성어와 파생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합성어는 어근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책상, 책과 상,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돈가방, 돈과 가방 이런 식으로 결합된 형태를 이야기하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성의 종류는 의미상의 결합관계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문법상의 결합관계로 구분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의미상 결합은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대등합성어는 1대1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같은 비중으로서 결합이 이루어져서 의미를 절반씩 가지고 있는 형태. 논과 밭 이런 식으로 논밭 같은 경우가 대등합성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종속합성어는 이제 책상같이 아까 설명했던 책상과 같이 한쪽을 수식하는 형태로 결합된 거를 종속합성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융합합성어는 두 단어가 합쳐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를 이제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쥐며느리 같은 단어가 대표적이겠죠. 쥐와 며느리가 합쳐졌는데 콩벌레 같이
벌레 의미로 아예 의미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상의 관계, 결합관계를 통해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이 비통사적 합성어 부분은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인 문법의 구성 방식을 잘 따르고 있는 합성어 형태이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뭐 어미가 생겼다든가 아니면은 어순의 도치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게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닫다, 밀다와 닫다라는 게 이제 합쳐진 말인데, 밀다에 이제 다가 어미가 생략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접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먹거리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부를 따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파생어는 2번으로 고치고,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된 형태인데 종류는 접두파생어와 전미파생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사가 앞부분에 붙으면은 접두파생어, 접사가 뒷부분에 붙으면 전미파생어. 보통 이제 접두파생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품사를 바꾸지 못하고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많이 담당하게 되고, 전미파생어는 이제 품사를 바꿔줄 수도 있고 의미도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접두파생어 중에서도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뭐 강마르다, 메마르다 같이 이런 형태들도 있긴 있지만 조금 높은 비중으로 전미파생어가 품사를 많이 바꾼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년 3월 고2 학력평가 13번 파생어 부분 설명 진행하였습니다.